그래도 뭐 선 이렇게 강세를 상대적으로 보인다는 건 양호한 거야. 자, 전체적인 시장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이렇게 뭐지? 이제 4월 2일 발표를 앞두고 있어. 그죠? 어제도 뭐 장중에는 뭐 20% 관세를 부과하니,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느니 뭐 그런 이야기가 막 나왔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일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미국 시장이 조금 더 내려오면 요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죠? 왜냐면 이제 그 범위 라인 부분에 박스 흐름에 그리고 이전 저점까지 놓여져 있는 위치에 올 수 있는 부담 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돌아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사실 우리 시장은 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3%에서 4%를 급락을 했는데 미국 시장이 뭐 보합권이었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은 오늘 2% 내외는 반등을 해줘야 정상이지. 그지?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2% 정도는 반등을 해줘야 정상인 거야. 어제 우리 시장은 미리 그 위협 때문에 내려왔었던 거니까. 그죠? 비교를 해야지. 그지? 지금 1일부터 20일까지 사료값을 벌려님 1일서부터 20일까지가 자 이제 추이를 보는 거야. 그지? 1일부터 10일까지가 전체적으로 전달 대비 마이너스 3.5%. 그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4.6%였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2월 달보다 3.5% 감소를 했었는데 1일에서 10일까지. 그죠? 1일에서 20일까지는 축소가 됐잖아. 그죠? 전달 대비 0.9%. 그리고 전체적으로 22% 상향 증가하고. 그죠? 근데 30일까지를 보니까 지금 9.6% 증가를 했어. 그죠? 물론 이제 31일 하루가 더 있었던 부분도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10일까지 2억 700만 달러면 10일, 20일, 30일 이걸 단순 계산하게 되면 뭐예요? 6억 2천만 달러. 그죠? 6억 2천만 불 정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9억 4천만 불이잖아. 그래서 전달 대비 9.6% 증가하고 국가별로 24.6% 전년 동기 대비. 그죠? 그러면 상당히 증가한 거 아니야. 그죠? 거기에 중국도 증가하고, 중국 비중이 2.2%. 그죠? 전월 대비 증가율이 미국이 0.3%, 일본이 마이너스 0.7%이긴 해도 전체적인 흐름 부분으로 보게 되면 양호하지. 그죠? 이건 국가별 비중에서 줄어든 거고 전체 수출액 증가율 보게 되면 중국이 22.4%, 미국이 11.7%, 일본도 1.9% 증가하고, 그죠? 홍콩도 증가하고 태국. 그런 이런 수치를 보게 되면 중국 쪽도 좀 양호해지고, 그죠? 그런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아니 전년 동기 대비, 그죠? 지금 시장이 지수가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감소나 뭡니까? 성장이 멈추거나 하는 부담 이런 부분들이잖아.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를 했다면 엄청나게 증가한 거지. 그죠? 네? 들려요? 예. 지금 기초화장품 잠정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사상 최고지, 그지? 그죠? 1일에서 10일까지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작년 10월 11월이 1억 2천만 불, 1억 2,100만 불로 최고였었는데 지금 3월 달이 10일치까지 4월 달이 10일치까지가 1억 4,500만 달러. 그죠? 사상 최고야.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있을 거야. 관세, 그죠? 관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선수요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겠지. 여하튼간에 뭐 사상 최대잖아. 그죠? 엄청난 수출 아닙니까? 그지? 10일까지 수출로 보면 그리고 시장도 지금 금요일이긴 하지만 어제 얘기한 거에서 크게 달라진 거 없어. 직접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쪽 라인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낄 만한 가치 밸류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지금도 약세고 코스닥은 0.47% 플러스 상황. 수급 전반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긴 해도 어제 이야기한 대로 이 이야기했잖아, 그지?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냥 차트 그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나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관세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보편적 관세 10%. 그 속에서 이제 협상의 여지가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에서 이전 저점까지 여기까지 반등이 들어왔었던 상황이고. 그런데 중국에 대한 관세가 더 높아지고. 그럼 관세가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중국 관세의 영향 요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조금 밀린 거지.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흐름이 아니고 이게 저점 여기서 퐁당퐁당퐁당퐁당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요게 라인 정도 부분이 뭡니까? 여기가 정상 궤도에 들어올 수 있는 위치 정도로 보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지금 관세 얘네는 별개로 놓고 지금 여타 국가들은 관세에 대한 협상 이 부분을 통해서 보편적 관세 10%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높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20%보다는 낮은 그런 협상의 결과 그런 부분으로 나올 가능성. 그래서 15%에서 10% 정도 매기는 흐름 부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히려 중국이 강하게 나가면서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커졌지. 왜냐면 중국이 그렇지 않고, 그죠? 협상의 무드로 갔다면 완전히 트럼프 입맛대로 움직이는 흐름이 전개가 됐을 거야. 그런데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나스닥이 급락을 하던 이 타이밍이, 그죠? 이렇게 급락을 하던 타이밍에 분명히 이 채권, 그죠? 국채,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하면서 불안, 장기 국채에 대한 불안이 나오면서 90일 위에가 나온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거지, 뭔가 이상 징후가 국채에서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유예를 결정을 한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옛날에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거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지금은 뭐 급락이라고 보이지도 않지만 2008년 이때 이렇게 급락을 해서 이 빨간 그죠? 60개월 이하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때 엄청난 급락이었어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이때는 처음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그 모기지 뭐 일부 이 안 좋은 거 그거 뭐 별거 아니다 이런 흐름을 가다가 그게 확대되면서 뭡니까 신용의 위험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이 급락을 했었던 때다고. 무엇을 얘기하려는 거냐면 시장은 항상 그 위험을 잘 모르거나 그죠? 그 위험을 과소평가했을 때 더 큰 위험이 발생을 해.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자산시장도 마찬가지. 위험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그 위험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게 뭡니까? 그 위험이 신용의 위험, 그래서 금융의 위험으로 갔을 때 특히 신용 위험이 가장 큰 거야.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죠? 여하튼 확인된 건 없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대폭 늘리면서 중국이 미 국채를 일본 다음으로 많이 갖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국채를 매도한 거 아니냐라고 우려할 만큼 미 장기 국채 금리가 폭등을 했어. 그렇게 되면 채권은 주식 시장보다 변동성이 약하잖아, 사실. 그죠? 일반적으로 주식은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으로 보고 채권은 채권은 주식보다는 덜 위험 자산으로 보는데 그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채권을 매매하는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그제 펀드들이나 일정 정도 신용의 위험 이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시장에도. 그래서 뭡니까 조치를 취한 거야. 90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90일 유예를 하면서 중국하고의 압박은 계속을 해도 여타 국가들이 중국하고 동조해서 미국에 반하는 흐름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중국이 미국 국채 매도하고 거기다가 또 일본까지 포함이 돼서 일본도 사상 최고의 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같이 매도하고 EU도 매도를 한다? 그럼 미국 망해요. 그런 위험을 일정 정도 이건 확인된 건 아니야. 제가 그냥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런 위험을 인지했기 때문에 90일에 대한 유예를 가지고 들어온 거라고. 그런 흐름들이라면 어제 장중에 여기까지 내려갔지만 요 라인 부분이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런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증가. 이것도 일요일 날 이야기했었던 기본이 저는 카지노를 사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런데 차트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파라다이스나 롯데관광개발, GKL 이런 쪽 라인이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고 특히 제주도에 들어오면 롯데관광 개발이 가장 수혜를 입으니까 그죠? 그럼 들어오면 찾는 데가 돈 많은 사람들은 카지노고 그죠? 그 외에 중산층들은 서민들은 어딜 갔냐? 그죠? 어딜 갈 거냐? 관광지도 가고 쇼핑하러는 어디 갈 거냐? 백화점 갈 거냐? 아니다라는 거지. 그죠? 이 소비 구매 금액이 내려왔다는 건 비싼 건 안 산다는 거예요. 비싼 건 안 산다는 건 백화점은 안 간다는 거지. 그죠? 다이소, 올리브영 쪽으로 간다는 거지. 거기서 뭐 사겠냐고. 표가 잘 정리가 됐죠. 그죠? 매번 이제 화장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수치상으로 이렇게 좀 잘 해놓은 게 드문데 잘 해놨어. 그죠? 자, 화장품 수치액. 그죠? 2020년에 76억 불에서, 그죠? 2021년 92억 불 갔다가, 2022년에 좀 내려왔다가, 지금 2024년에 수치액이 사상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그죠? 20% 이상의 고성장을 보여줬지. 그죠? 그런데 고성장을 전부 다 본 건 아니야. 빅 기업들이라고 하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이런 쪽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인디 브랜드 중심, 그죠? 새롭게 자꾸 개발해서 성공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수출 실적이 양호해진 거지, 그죠? 2024년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가 화장품이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아니고 화장품이 68억 달러로 중소기업 위주.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 이런 순서들고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 성장세는 한국이 20%, 중국이 9%. 그죠? 싱가포르나 일본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그런데도 그런 일본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데도 우리나라 화장품 중에서는 잘 나가는 것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뷰티 시장, 프랑스를 바짝 뒤쫓고 있는 K뷰티. 그죠? 한국은 이미 그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게 빨간 부분이 그죠? 프랑스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미국도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내 화장품 수입국으로는 이미 벌써 우리 대한민국이 1등으로 올라섰다고 프랑스를 제치고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한국 화장품 일본에서도 각광받고 있고 미국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그죠? 그러면 조만간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독주하고 있는 게 프랑스인데 그죠? 그 부분을 쫓아가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죠? 왜? 프랑스는 명품 화장품 쪽에서 센 거고 우리나라 화장품은 가성비부터 시작을 해서 카테고리가 넓게 포진되어 있으니까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가 유축되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화장품 쪽이 더 경쟁력이 클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죠? 미국의 수입국 부분에서 한국이 1위, 22%, 프랑스가 17%, 캐나다, 이탈리아 그 순이고 중국이 9%. 그죠? 그런데 이제 중국도 하여튼 관세가 높아지니까 여기 이쪽도 줄어들 거고. 그죠? 그랬지, 이제? 이게 이제 이게 큰 박스인데 여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진통이 항상 근처 가면 맞았잖아. 그지?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는데 이틀 하락하고 나서 원위치 여기가 이제 원위치 자리잖아. 그지? 거기서 이제 지금 행복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 쉽게 밀려보니 또 여기 라인이야.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를 확보하면 한 번 더 돌아 나올 수 있는 부분 그걸 생각을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뭡니까? 드사네빌. 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제? 지금 위치상에서 여기를 박스가,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가장 강력한 박스인데, 그죠? 그걸 돌파했잖아. 그죠? 이해되세요? 주식은 가장 강한 놈은 가장 늦게 파는 게 정상인 거야. 약한 놈은 반등심마다 매도인 거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요 자리, 제가 아까 그랬잖아. 288. 그죠? 288 자리, 응? 요 위치. 그죠? 여기서만 잘 지지해 주느냐. 그제? 그런데 288 정도에 제가 여러분께 들어오면 다시 살 거다라고 하면서도 지금은 안 들어가는 이유가 오후장까지 시장이 비실할까봐. 내 시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제? 그래서 그거 한 거지. 요게 5일평선, 내려오면 최악의 경우 내려와서도 283호야. 여기야. 최악의 경우. 그럼 쉬어도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쉬어도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쉴 수도 있는 거야. 아셨죠? 저는 여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쉬고, 한 번 더 올라와서 전고점 딱 돌아서 나갈 수 있다고. 그지? 이거 팔고 여러분들 금융주 살 거야? 은행 살 거야? 보험 살 거야? 증권주 살 거야? 걔네 빼면 살 게 없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흐름들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후장까지 비실할 거다. 아셨죠? APR이 실적이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 그랬잖아. 그지? 얘가 판매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요번에 APR이 미용기기도 팔잖아. 근데 요번에 실적이 잘 나온 게, 화장품 쪽에서 잘 나온 거야. 그죠? 그런데 이 APR 화장품을 실리콘2가 팔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이야기를 했지. 달바 글로벌. 그죠? 달바 글로벌이 공모 청약을 한다. 이게 이제 9일부터 청약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화장품 쪽에 매기를 끌면서 시선을 잡아줘야, 그죠? 그래야 달바 글로벌도 승행에 성공할 거 아니야. 달바 글로벌의 가치가 어떠냐 이거는 뒤 문제고, 그지? 근데 달바 글로벌도 실리콘2에서 판매를 한다고, 그죠? 그런 라인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올라오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막 이게 양수 겹장으로 지금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근데 기술적 흐름에 그 가격 라인을 뚫고 그냥 막 지금 막 저 매수세가 들어와, 그지? 지금 아까 아침에 이야기했었던 요 부분이 이 달바 글로벌도 9일부터 공모주 청약을 하면서 분위기를 딱 화장품 쪽으로 지금 끌고 가는 형태란 말이야. 모든 종목을 다 잘할 수 없어. 그러니까 될 만한 종목을 뭡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매출과 이 영업이익이 지금의 시가총액에 비싼 거냐 비싸지 않은 거냐. 그죠? 이 실리콘2가 우리가 25,000원 가도 버티고 했었던 게 뭡니까? 32,700원에 그죠? 1,450억 투자 들어왔고, 그지? 3, 4분기, 4, 4분기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났는데 그 미스로 이렇게 많이 떨어뜨릴 이유가 없고, 화장품을 단지 일회성 성장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데 다 역별되어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3만 원 밑에 있던 게. 그래서 내가 주식을 매매할 때 적어도 더 내려와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냐.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죠? 그게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죠? 지수적 차트로 그냥 올라가면 때리고 내려가면 매도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그거는 초짜. 그죠? 초짜. 혼자. 자, 그런 가운데에서 실리콘2는 왜 어제 45,000원 이상이었었는데 오늘 44,500원을 정정을 했냐면 요 위에 라인이 매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틀 반등한 이후에 거의 나흘째 상승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면 때리는 거다고. 그런데 다는 안 때린다. 왜? 조금 남아있는 건 실적 발표에 실적이 좋을 거니까 그거 한번 가지고 올라올 때 그때 때리면 돼. 나머지는. 그런데 선반영을 했다 해도 지금 41,300원, 350원이 비싸냐? 안 비싸.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매출액이 1941억을 예상을 했는데 2456억이야. 그죠? 영업이익이 387억을 예상을 했는데 477억.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나올 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시세가 APR 시세하고 움직이면서 올라온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근데 기본적으로 4, 4분기가 보다 좋을 거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2024년 1, 4분기 1499억에 294억 영업이익이었지. 그지? 그리고 2024년 2분기에 1800억에 389억. 그지? 그리고 3분기에 1867억에 426억. 여기서 이제 미스가 난 거야. 그지? 여기서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는 거에 속도로 보면 3, 4분기, 3분기에 2천억 이상 매출. 그지? 영업이익 이게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그때 미스가 나면서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그런데 1, 4분기를 보니까 2456억에 477억. 3, 4분기, 4, 4분기보다 좋아진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대 최대 매출이야. 그지? 그리고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고 분기. 이해되시지? 무슨 얘기인지. 응?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은 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선반영 됐고 저도 선반영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 올라가면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야.
선반영이 됐어. 그런데 그러면 4만 원 이하까지 내려올 수 있겠느냐? 응? 4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다시 사는 라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가 4만 1,300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야.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아셨지? 자, 2조 5천억인데 자, 우리가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APR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 그지? 지금 실리콘2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예상 뭐 지금 아까 2,4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477억이니까 그죠? 이거보다 2, 4분기, 3, 4분기는 더 양호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지? 왜? 이 2천억을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높게 나오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관세에 우려가 있는 쪽은 미국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매출의 증가 흐름을 보니까 어디야? 유럽 중동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요거 다시 되돌아가서 요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올랐다면 관세 영향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게 부담스럽다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만약에 매출이 1, 4분기가 증가한 게 미국 쪽이 크게 증가를 해서 움직인 거라면 이 관세 영향 전에 뭐라래 그걸 선주문 이 흐름 부분으로 작용을 해서 높아졌을 우려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2, 4분기는 1, 4분기보다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담이 생긴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 컨센서스를 상회한 부분이 중동이 그죠? 중동이 4배로 증가하고 아직은 절대적인 비중 자체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그런데 중동이 증가하고 있고 영국이 증가. 그러니까 기타 국가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미국보다 다른 쪽이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야. 거기다가 중요한 건 재고자산이 그제? 재고자산이 12월 말에 1,459억 원이었는데 3월 말에는 1,815억 원. 이건 2, 4분기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반영해. 그 다음이 화장품이다. 아셨죠? 화장품이 저는 지금 뭐 한국 화장품 7.8% 막 떨어지고 있지만 화장품 중에 APR 그게 가장 독보적이고 그죠? 잘 이제 다 읽어보셨으면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차트 요 흐름 쪽으로 보자고. 국내 화장품의 미국 수출 증가 추이. 수출 비중. 자, 이제 미국 수출의 비중 부분으로 보게 되면 2019년부터 이게 낙대 그래프가 미국 수출이잖아. 그지? 미국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1월, 3월에 그 증가율은 내려왔지만 그죠? 이건 돌아서 올라갈 거야. 이제 왜냐면 이제 2024년에 너무 2024년 확 수출이 올라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2025년에는 2024년만큼 뭐 그 정도거나 거기서 조금 더 높을 거라고 보는데. 그죠? 그런데 미국만 화장하고 있냐고. 그지? 인구가 더 많은 데는 어딥니까? 인도. 거기에 중동. 그지? 이쪽 라인 부분도 인구가 만만치 않지. 그지? 인도는 중국보다 더 많은 나라니까.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이나 유럽 쪽, 그 중동 쪽 이쪽의 수출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으로 지금 미국 뭡니까? FBT하고 또 갑자기 또 누가 FBT 뭐 이런 쪽은 다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갖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관세가 붙으니까 미국으로 이전해야 되지. 그럼 미국에 이전을 해도 그러면 관세만큼의 이 부대 비용이 든다고 생산 원가가 상승하게 되니까 그죠? 근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은 그러니까 로봇과 AI가 발달을 함으로 인해서 그제 인구는 그러니까 노동력은 그제 줄어들 수 있지. 우리가 지금 울산 현대제철이 그죠? 그리고 또 현대차 그룹이 미국으로 진출할 때 그 현지 공장은 인원이 10분의 1로 준다 그러잖아. 그죠? 앞으로는 인간의 일자리가 계속 로봇이 되게 뺏기는 흐름이니까 로봇으로 갔을 때 그래도 그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생산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원체 미국 시장에서 그 노동력의 그 생산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경쟁 부분에 있어서 관세가 지금만큼 보편적 관세 10%로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화장품이 경쟁력이 크게 잃을 부분보다는 오히려 여타 국가들하고 똑같은 조건 흐름 부분으로 간다면 이 상승 추세는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기본이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의 공장 짓는 그죠? 한국 콜마 이런 쪽도 ODM, OEM이고 받을 수 있으니까 양호한 거고 그죠? 여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과거에 봤을 때 과거 인플레이션은 KBT 업체에 기회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 저도 과거에 그렇게 인플레이션에 KBT 업체가 기회로 작용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뭐냐면 경기가 일부 관세로 인해서 유축이 되게 되면 그죠? 가성비 그러니까 싼 화장품 기존 화장품보다는 가격 매력이 높은 똑같이 10%가 올라가도 가격이 낮은 화장품 쪽으로 가는 건 기본이야. 그죠? 아예 안 바르지 않을 거면 몰라도 그죠? 10대나 20대는 안 발라도 화장 안 해도 그죠? 탱탱하고 이쁘고 하지만 나이 들어서 화장도 안 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이 싼 화장품 쪽으로 이동은 해도 그죠? 쉽게 안 바르거나 이런 거는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경기가 지금은 저는 미국 경기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다운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거든. 미국 경기가 침체 쪽으로 가지 않더라도 그죠? 6월부터 나타나는 지표 흐름은 분명히 침체를 가리킬 거다. 그죠? 경기 침체 시에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립스틱을 짙게 바른다. 그죠? 그만큼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도 화장품의 수요는 괜찮았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광군제, 그지? 광군제가 뭐예요? 광군제는 원래 이제 몽둥이를 뜻하는 중국어야.
응? 원래 몽둥이를 뜻하는 중국어 군자, 광군의 군자가 이 몽둥이를 뜻하는 중국어라고. 그게 이제 숫자 1과 비슷해서 요 4개를 모아서 11월 11일. 그게 이제 솔로들의 날이라 해서 이제 그때 11월 11일이 광군제로 소비, 수요, 이 쇼핑 이쪽에 큰 행사 날이잖아. 그죠? 그런데 또 이제 그 광군절 부분 외에 그죠? 이 중국 2위 전자상거래업체 징둥의 창립 기념일이 6월 18일이라고. 이 6월 18일에 맞춰서 세일 행사를 시작을 하는데 요 618 이 쇼핑 시즌 요것도 지금 올해는 선행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야. 우리 시장의 화장품이 중국에서는 지금 마켓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는 그 행사가 있는 게 나은 거고 그죠?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중국 수요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전에 올려드린 것처럼 뭐 계속해서 우리가 화장품을 강조하면서 화장품 쪽에 컨트롤 들고 오는 이유가 그죠? 수출 성장이 장기 사이클이라고 보면서 계속 갖고 오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카테고리가 다른 여타 나라들보다 많고. 그죠? 그리고 미국 저가 유통 채널의 성장하는 흐름, 거기에 관세나 경기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중장기 불황형 소비 특성 중 하나인 가성비의 매력이 우리 시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 그런 흐름들 속에서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죠? 여하튼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화장품사들이 올라오다가 지난 연말에는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왜 성장세가 꺾이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작년 연말 조정 라인을 받았었지. 그러다가 지금 1사분기 실적 발표를 하니까 종목별로는 실적 라인 부분이 지속 성장 가능한 종목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APR이나 그죠? 실리콘트가 보여줬는데 그죠? 실리콘트 기준으로 실적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상황에서부터 지금 조정이야. 그때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했잖아, 그지? 그러면 그게 이제 주봉에서 첫 번째 주에 약세였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주봉에 이번 주 주초 음봉 라인이면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도 되는 라인인데 음봉으로 떨어지면 땡큐지 뭐. 아시죠?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고. 그죠? 종목이 밑으로 내려오면 더 살 수 있는 종목 부분으로 온 거야. 6개의 주봉의 양봉 부분에서 2개를 지금 주봉 음봉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면 실적이 명확한데 뭘 또 떨어, 그지? 우리가 두산 에비를 매수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그죠? 중장기 흐름이나 단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변동 흐름의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옵션도 마찬가지였고 두산 에너빌도 그죠? 뭐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지?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왔어도 단기적으로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그죠? 매도하고 다시 보는 흐름을 보였던 거고. 그런데 그거보다 지금 조금 더 내려오고 있는데 얘도 지금 2023년에 매출이 3,400억에서 2024년에 3, 4분기, 4, 4분기가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7천억 가까이 났잖아,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1,370억. 그리고 올해는 1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2천억 이상 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데 그죠? 지금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이면 비싼 부분이 아니지 절대, 그지? 자 그런 가운데에서 뭐 영업이익률은 뭐 20%대, 뭐 19%에서 20%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상황 흐름인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 2분기 부분 보게 되면 매출액이 한 400억, 3, 400억 정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영업이익도. 이렇게 한 근거는 뭐냐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실리콘트의 매출액 비중을 변화를 보게 되면 EU가 놀랄 만큼 성장을 했지. 반면에 이제 미국은 이전에 이야기한 대로 온라인 경쟁이 심해지면서 아마존 경쟁도 심해졌고 마진이 이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미국 쪽에서는 마켓 비중이 14%나 빠졌고 그 빠진 만큼 이제 EU가 증가를 한 거지,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증가를 하고, 그죠? 그래서 그 국가별 비중에 있어서는 조금 변화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실리콘트의 이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이 브랜드 흐름을 보게 되면 조선민영 그지? 24%에서 22%로 조금 줄긴 했는데, 그죠? 새로 진입한 메드큐브라든지 바이오던스, 닥터 엘시아, 달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진입한 브랜드들이 뭡니까? 그 마켓을 또 차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달바가 지금 22일 날 상장을 하지, 그죠? 22일 날. 그러니까 그 22일 앞두고는 한번 또 화장품 쪽에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실리콘트의 시가총액이 비싸냐라고 보면 지금 PER 기준 14배 정도. 그죠? 지금 화장품 7개사의 뭐 아모레퍼시픽이니 코스맥스니 뭐 한국콜마니 뭐 이런 쪽 보게 되면 평균 19배야. 그죠? ODM도 16배. 그런데 얘만 14배. 이거 줄 이유가 없어. 참 짜증나는 게, 그죠? 4, 4분기에 그 실적 조금 미스 났다고 20% 급락을 시키더니 올해는 그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분기 최대 실적 부분이 1분기에 달성을 했는데도 오히려 아까 본 주봉에서 6주 연속 상승했다고 지금 조정을 보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난주 조정, 이번 주 주초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조정을 보이는데 지금 그런 시장 흐름으로 조정을 보일 때가 매수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 월봉에 여기서 그제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오니까 그제 한번 맞은 거지, 그제 월봉에서. 그래서 44,000원, 45,000원 라인이 저항. 그래서 매도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윗꼬리를 달았는데 그죠? 추세는 전혀 이상 없고 뭐 주봉에 뭡니까? 6개 주봉이 양봉이었다 보니 그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사상 최대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선행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럼 뭐 흔들릴 이유가 없지 뭐. 실적이 있다는 건 뭐 실적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지? 여기서 이렇게 갔잖아, 그지? 여기, 그지? 여기가 추세 라인, 그지?
이렇게 가는 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응? 이거 여기는 오버슈팅이 나서 우리가 매도했던 때고 아셨죠? 이건 오버슈팅. 이게 추세로 가는 라인에서 오버슈팅이 난 거잖아. 실적이 좋다는 걸로. 그죠? 그럼 이제 주봉을 보자고. 얘기한 대로. 그죠? 6주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 요 라인 이하는 매수권. 그지? 딱 그렇게 들어온 거지? 그때 양봉으로 거래량을 발생을 시켰고, 그죠? 이게 매수 안쪽 라인이 외국인하고 기관인데 어제부터 외인놈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때리고 있는 중이고, 그죠?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로 지금 양봉의 반 라인을 지금 들어오는 라인 아니야, 그지? 이걸로 보면 안 되지. 이걸로, 그죠? 왜냐면 갭 상승하고 돌아서 나왔던 거를 지금 다 메꾸고 있는 중이잖아. 근데 수급에 있어서의 기관 매물은 나간 게 없어. 외인이 프로그램 매도를 던지는 거지, 이틀. 아시죠? 오늘도 지금 뭡니까? 2시간 만에 18만 주를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니까, 그제? 여기 이제 아까 이야기한 내려오면 하단이라고, 그제? 여기 하단, 여기 하단, 그죠? 그 라인 하단 라인 부분에 들어와 있는데 뭐 겁내. 서교동, 망원동, 뭐 이 합정동 그쪽이라고, 그죠? 옛날에 그 경남시장 주편에 그래서 이제 그쪽에 한번 상가집 가면서 이제 들렸다가 갔는데 그쪽에 이제 그 뭡니까? 여기야 그 엔터, 그죠? 그 누구지? YG 사업도 있고, 그죠? 그래. 근데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그게 한 20년 전에 살았었는데, 그치? 30년 전에 살았구나. 되게 오래됐네. 20년에서 30년, 그때, 그죠? 한 10년 살았으니까, 중국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무진장 많아졌어. 그 전에도 가끔 갔었지만, 그죠? 뭐 1년에 한 두세 번 그쪽에 나가게 되는데, 엄청 많아졌어. 그죠? 제가 이제 그 4월 달에도 한번, 그죠? 롯데 관광개발하고 파라다이스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죠? 많이 들어오고 있으면 옛날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막 이렇게 소비하는 흐름은 아니지만, 그죠? 주로 가는 데가 카지노. 그죠? 제주도로 마찬가지고, 카지노하고, 또 그쪽에, 그죠? 그 발전소 옆에 이쪽을 보게 되면, 또 뭡니까? 화장품. 그죠? 이쪽 파는 데도 많아. 근데 진짜로 그 도로 한 차선 라인 부분들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어. 그죠? 거기 들어와서, 외인들이다. 관광객들이, 그죠? 어디 가겠냐. 그런 얘기 있죠. 그죠? 다이소나 올리브영. 그죠? 옛날에는 뭐 고급 백화점 이런 쪽을 주로 다녔다면 이제는 거기서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쪽에서 하게 된다고. 그죠? 그런 그 수요 자체도 무시 못해. 화장품 쪽은 수출뿐만이 아니라. 그죠? 이제 화장품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그죠? 또 이제 어제 하나증권에서 또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떨어질 때 공부를 해야지, 그죠? 자, 이제 하반기에도 화장품 업종의 기여인이 더욱 확대될 거다, 그죠? 현재는 안우아, 조선미녀, 스킨 천사 등 1차 성공 브랜드들의 유통 채널을 넓히며 구조적인 확장을 이어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메디큐브나 닥터 엘시아, 2차 주자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실리콘투와 같은 전문 유통기업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인프라, 인력, 리소스에 적극 투자하면서 유럽 내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인디 브랜드들의 유럽 진출이 실현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죠? 뭐 이제 당연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실리콘투나 APR, 아모레퍼시픽, VT 뭐 이런 관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장품 업종, 뭐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화장품 업종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도 자세히 뭐 계속 자세히 많이 설명했지, 그죠? 2008년서부터 2011년 화장품 산업 이쪽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쪽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호황을 구사했었던 부분. 근데 이제 그때를 연상을 해서 지금 이제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그때 매매를 했었던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생각은 화장품이 성장을 해보니 얼마만큼 성장하냐 이런 식의 생각이지. 그거하고 똑같아. 우리나라 음식이, 그죠? 라면이 해외에 팔려보니 얼마나 팔리냐 음식이, 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K-팝이나, 그죠? 옛날보다는 조금 못하셨지만 K-팝도 우리 현금 중에 뭡니까? 엔터 들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 그죠? K-팝도 음반은 잘 안 팔려, 예전보다, 그죠? 그러나 공연은, 그지? 공연은 잘 돼. 아이돌들의 공연은. 한번 문화라는 건, 그죠? 이 사회 그 음식이나 뭐 엔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화장품도 음식료 뭐 이런 쪽 부분도 후진국 거는 잘 안 써요, 사실. 그죠? 여러분들도 저하고 세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그죠? 옛날에 뭡니까? 일본의 코끼리 밥통이야? 기린 밥통이야? 뭐 그런 밥통. 일본 갔다 온 사람들 그 밥통 우리가 사용하던 때 그런 때도 있었고, 해외에서 뭐 미국이라든지 하다못해 초콜릿을 주도 그때 저 어렸을 때 미군이 주고 간 초콜릿 이런 거 먹었었거든. 군대 차가 지나가면서 막 던져주는 거. 근데 그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기네들이 사는 그 환경보다 더 나은 나라, 선진국, 한마디로 말하면 선진국에서 들어오는 문화나 음식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전파가 되고 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수용성이 높은 반면에 후진국이거나, 그죠? 공산국가거나 이런 쪽의 부분들은 문화나 음식료나 이런 소비재가 쉽게 전파가 안 된다고. 그거 단박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중국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되는 나라 아니야, 그죠? 그런데 걔네들이 독자적으로 그 엔터사나, 그죠? 뭐 이런 쪽 그 문화 쪽이나 있는 큰 게 해외 서방 국가에 진출한 거 봤어요? 없어.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나라 엔터나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를 이용해서 이용을 했지.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문화 콘텐츠 쪽에 외국계 자본, 특히 중국계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심이 그러니까 거래가 확 늘어야 4만 뭐 1,000원 뭐 이렇게 갈 텐데, 별면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나가시면 돼. 이렇게가 움직이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내려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4만 원 이하에서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안 올리는 거야. 거래가 안 느는 거야. 아셨지? 그러니까 물량을 더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거래가 더 치면 당연히 올라가야 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지금 어제 거래량보다도 못하잖아. 그죠? 거래가 더 좀 늘어줘야 되는데 밑에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이것들이. 4만 원 이하에서만 매수를 넣고 위로는 안 넣고. 실리콘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저 뭐야 그 얘기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김새네. 아, 미로님. 응? 왜 그러냐면 이제 경제기사, 한국경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한국경제신문을 많이 보잖아. 그죠? 매일경제나. 그러면 단타꾼들이 확 들어온단 말이야. 그 단타꾼들이 확 들어오면 주가 움직임이 개판이 돼버린다고. 변동성을 세게 갖고 가면서 걔네들 물량 단기로 많이 들어오면 그 물량을 다 죽일 때까지 또 안 움직일 수 있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제 키움 때는 지금보다 시끄러워. 행여나 우리 보유 주식이 막 좋은 뉴스가 막 떴다. 애널리스트가 막 그 리포트 좋은 거 막 써서 냈다. 그러면 그때는 단기 매도 비중 줄이고, 그지? 그리고 다시 사고 이랬었어. 자, 여튼 그건 제가 뉴스를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보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왜 좋냐를 보잔 말이지, 그지? 뭐 400만 원 투자해갖고 해가지고 8천억 부자 됐다 한 거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을 제가 조금 더 확인할 거고, 자, 요거 보자고. 자, 글씨가 보이나요? 유럽이 열렸다. 지금 전년도 4분기 400억이던 유럽 매출 실리콘2, 이번 분기에 800억 원 매출. 엄청난 거잖아.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 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려는 포인트는 이거야. 미국에서 매출이 다소, 감소 흐름을 보였던 게 아마존, 오늘 누구야? 누가 안 들어왔는데? 여튼, 미국은, 그제? 아마존, 온라인 쪽에서는 아마존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아마존의 경쟁이 심해서 마진이 약하니까 그쪽을 철수하면서 미국 쪽 매출이 줄어들었고. 그죠? 반면에 유럽은 온라인 비중이 낮아. 미국도 낮지만 미국보다 더 훨씬 낮아. 비중이. 그리고 유럽 자체가 여러 개 국가들이 놓여져 있고. 그래서 직접 인디 브랜드 화장품 회사가 진출하기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실리콘2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오후장에는 실리콘2의 약진을 기대한다. 이해되시지? 무슨 얘기인지. 알았다, 7번. 실리콘2의 약진을 기대한다. 7번. 오케이. 거래가 더 늘어나야 돼. 요 42,000원 부분에 이제 거래가 더 확 늘어나야 매도할 사람들 다 매도하고 나가고 우리는 한 주도 매도 안 하고. 아시지? 거기에 이제 여기 이렇게 뭡니까 돌파해서 돌아 나온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얘가 실적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 있었던 요 상황에, 그지? 얘가 지금 길게 보면 요거였단 말이지. 이렇게, 그지? 두 개로 나누면 요 정도 되고, 그지? 요 흐름이야. 여기에서 그지? 4분기 실적 미스가 나면서 이렇게 급락한 거잖아.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 이 4분기 실적이 이렇게까지 세게 빠질 부분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세게 빠졌느냐? 앞으로 성장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향후 화장품 성장의 흐름이 여기가 피크아웃이 아니냐.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런데 1, 4분기 실적 라인 부분 발표해 보니까 이 사상 최대의 매출과 사상 최대의 영업이. 그런데 우리는 이때 팔았잖아. 그지? 왜? 그거 이미 알고 올라온 거니까. 그죠? 그래서 45,000원 이게 저항이다. 그런데 단기 7주 동안 올라오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매도지만 실적이 이때보다 훨씬 좋은데. 그죠? 그럼 사실 실제로 딱 보면 뭡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봐서 이렇게 딱 보면 우여곡절은 있지만 요 라인 이하까지는 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계속 매수 하는 거야. 이해되지? 실적까지를 겸비해서 보면 이 라인은 매수 구역이란 말이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때 이틀 장대 항공 이후 이틀 음봉 날 때 이게 왜 찬스 가격인지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기술적으로도 조금 더 내려와 보니 요만큼이고. 그죠? 내려와 보니 500원 더 내려오는 거고. 실적은 멀쩡하고. 그럼 뭡니까? 여기 뚫으러 가야 되는 거지. 그지? 그 흐름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이상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공부를 주구장창 했잖아. 그지? 내려와도 내가 왜 이 기업이 실적이나 IR 자료 그리고 리포트 내용 관련 뉴스 다 보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공략할 때처럼 누구보다도 이 종목에 대해서 잘하는 거지. 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도 이렇게 계속 보여줬던 거 아니야. 그제? 이 유럽 쪽으로 매출 영업이익 증가하고 그리고 이 간담회 자료 내용도 다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부분을 보면 뭐 또 뭐가 있냐고.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지. 그제?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지. 오늘 달바 글로벌이 15% 20% 가까이 상승했죠. 달바 글로벌이 잘 나갈 거고 성장성이 앞으로 좋을 거고. 걔 누구를 통해서? 실리콘투를 통해서. 그제? 그럼 뭐 걱정이야. 자, 이제 보내드렸는데 잘 보지도 않더라고, 그죠? 지금 이익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야, 그지?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HD 현대일리, 이거 이익의 현대로템도, 하나오션도, 그지? 이게 다 좋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을 때 뭘 우려를 하는 거냐면, 야, 조선주가 많이 올라왔고, 원전주가 많이 올라왔고, 그죠? 방산 이런 쪽이 많이 올라왔는데, 얘네들이 지금 고점이냐 아니냐, 이런 걸 부담스러워 할 거 아니야.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죠? 너무나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는 거잖아, 그지? 우리 이거 공부했잖아, 이거. 애널리스트 간담회 내용. 그죠? 그리고 나서 IR, 그 다음날 IR 있었는데, 그때부터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지? 보게 되면 실적이 나와지는 게 눈에 확 보이는 건데, 유럽 쪽이 열리고, 유럽이 열리고 있다. 그죠? 유럽이 열리면 2, 3분기 따인 부분은 실적이 눈 감고도 좋다는 거 뻔히 아는 거지, 그지? 재매수 됐죠? 438에, 그지? 어제 이 실한 거 438 이하에서 매수하면 돼. 흔들리지 말고, 오늘 초반에는 눌림목 나오는 거야. 그죠? 이제 새로운 추세 흐름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형태가 진행된다. 그지? 그 라인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요걸 향해서 돌진하는 부분이지, 그지? 그래서 수급적으로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새로운 추세. 여기서 이 추세의 흐름으로 가다가, 그죠? 이제는, 추세 라인이 여기 위쪽으로, 돌아선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거래량 줄이면서 장중 교정을 잘 보였고, 그죠?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 43,800원에 딱 산 가격이 그 지지 라인이었단 말이지, 그지? 양호하고, 그대로 들고 가면 되고, 그리고 여기 48,400원 딱 이야기했지? 20% 요건 파는 거는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사놓으면 돼. 아셨지? 그렇게 할 거야. 아시죠? 484에 20% 딱 되나? 오케이? 조금 줄이고 그거는 이따가 내려오면 그죠? 또 사면 돼. 아셨지? 484 20%만 되나? 아침에 얘기했잖아. 20%만 뭐야? 그죠? 그 부분 가면 조금 줄이고 그거는 이따가 내려오면 그죠? 또 사면 돼. 아셨지? 나머지 다 파는 게 아니고. 오케이? 딱 484야. 484. 거기 딱 갔으면 됐어. 예, 제가 아침부터 이야기했잖아요. 484 정도까지는 올라간다, 오늘. 더 올라가는 건 덤이고, 그거면 뭐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고. 아셨지? 그렇기 때문에, 아니, 쉬었다가야 더 멀리 가지. 매일 오르면, 매도해야 되는 거야. 아시죠? 그러니까 그 흐름 때문에 어제도 팔았다 샀다 하는 거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고, 오늘 올라가면 때리는 거지만, 범위 내에, 그죠? 4만 최저로는 44,000원 깨지지 않아도 추세는 계속 유지야. 아시지? 그 실적이 있는데 뭘 겁내. 그죠? 매도했던 거 6,000원 이하로만 제발 와줘라. 그러면 다시 사면 된다. 아시지? 안 오면 그냥 이스라엘이고 오후장에 다시 사놓든지 월요일날 살짝 눌러줄 때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제가 혹시 못 보더라도 46,000원 이하에선 매수야 20% 매도해놨던 거 다시 재매수를 하는 거라고. 아시죠? 그러면서 가야 멀리 간다 그랬잖아, 제가. 그죠? 하나도 안 팔고 또 46,000원 오지? 그러면 야, 고점 나왔을까봐 또 겁낸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고. 아셨죠? 여러분들 한번 보면 전 세계 인구의 중위 연령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중위 연령 늙어지고 있다는 거지. 나이가 많이 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나이 많은 인구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고령화, 노령화. 그죠?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추세고, 그지? 그런 가운데에서 글로벌 화장품 산업의 성장은 분명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흐름인데, 그죠? 이 파란색은 이커머스 산업 성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글로벌 화장품 산업 매출 증가율이고, 요거는 검은색은 이커머스 산업 성장으로 달성 가능한 화장품 산업 매출 증가율인데,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세대별로 요 내용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전에도 이렇게 설명드렸었던 뭡니까? 화장품을 하는 나이대가 내려왔고, 그죠?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화장품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다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온라인 침투율, 그죠?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로 상품을 구매하고 이런 부분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그 다음이 중국이야. 그죠? 그래서 중국 애들 보면 관광객들 보면 그죠?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고 있잖아. 그죠? 뭐 다 저 핸드폰으로 매매된다. 핸드폰으로 구매하고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드로 결제하고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게 중국이지. 그지?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온라인 침투율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중국이다. 이게 이제 2019년과 2024년을 비교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화장품 산업이 우리가 이제 미국을 진출했을 때 일단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온라인으로 진출하는 거고. 그죠? 왜 거기 현지에다가
현지 유통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체 유통사를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접근하기에는 특히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들한테는 부담스럽잖아, 그죠? 그리고 또 우리 화장품이 작년에 뭐 사상 최고 수출을 보인 그 가장 큰 이유가 인디 브랜드들,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업체들이지, 그죠? 그 중소형 업체들이 약진해서 수출이 증가한 거라고.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이런 회사들이 주축이 돼서 수출이 증가한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인디 브랜드라고는 중소형 업체들이 약진을 해서 수출이 증가한 거야, 그죠? 그런데 그런 중소형 회사들은 그죠? 온라인밖에 못하고 뭐 오프라인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 오프라인을 대행해 주는 게 누구야? 실리콘 투자나.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 요 차트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5월 수출이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그죠? 사실은 마이너스 3% 정도 예상을 했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양호한 거에 왜? 4월 달보다, 그죠? 5월이 쉬는 날이 더 많았잖아. 그죠? 4월 달에는 거의 쉬는 날이 없었고, 5월은 31일까지 있었지만, 뭡니까? 3일이 쉬었었잖아.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뭡니까? 석가탄신일. 그죠? 4월 달에는 쉬는 날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2.5일인가, 이 근로 조업일수가 적다고. 그죠? 그래서, 이 4월보다 이 5월 수출이 안 좋을 가능성이 더 높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 1.3%,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그 4월보다도 조업일수가 적고, 전년도보다도 하루가 적은가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3%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1.3% 감소니까 무난했어. 그런데 감소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죠? 반도체는 그럭저럭 HBM 쪽에서 그리고 더블 데이터 레이트, 그죠? DDR5 이쪽하고 HBM 쪽이 양호했는데, 그게 양호해서 반도체가 양호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를 볼 때 무엇이 세부적으로 주식은 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보면 뭡니까? 하이닉스와 그 테크닉이나 한미반도체는 근데 하나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예전처럼 상승을 갖고 가기가 쉽지가 않고, 왜? 경쟁업체가 나타났으니까. 하나 세미콘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 AI 쪽 반도체 쪽만 괜찮은 수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전부 다 레거시 반도체까지 좋은 게 아니야. 그런데 가장 안 좋은 걸 피하는 거야, 주식은. 그죠? 주식을 내가 무엇을 매수할 때 매도를 하거나 할 땐 가장 안 좋은 것부터 안 하는 거야.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오늘. 제 친구놈이, 그죠? 서울에서 사업하는 놈이 있어요. 고향 친구놈이. 아주 잘 나가. 제 친구 중에서 돈으로는 최고 많이 번 놈이야. 그죠? 일본하고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주식시장이 한 2달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야,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많이 떨어졌는데 그거 사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 돈 많구나. 너 돈 많으니까 너 사도 돼. 돈 많으면. 그죠? 돈 많은데 뭐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이름 어때? 그죠? 그래서 생각했어. 그렇게 현대차, 삼성전자 살 거면 뭐로 주식 직접 투자하니? 그냥 간접 투자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이 떨어졌다고 현대차, 삼성전자 살 거면 뭐해? 간접 투자하면 돼. 머리 안 아프게. 뭐로 신경 쓰면서 돈도 많은데 현대차, 삼성전자를 사놓고 주식 투자한다고 그러냐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그때 제가 딱 걔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시골 건설회사 하는 친구는 제가 옛날에 조선 방산사라고 그랬다잖아요. 그죠? 특정 종목을 막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거 사놓으면 그 방향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아예 자기가 현대차를 사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 사고 싶어서 사야지 뭐. 근데 한 6개월에서 1년은 절대 못 오른다고 생각하면 사면 돼. 이해되세요? 주식은 많이 떨어졌다고 사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려면 많이 떨어진 종목을 사려면 시간을 많이 줘야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사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사야 되는 거예요. 꼭 제가 지금 현대차 더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 이렇지. 야, 종합주가 지수가 2,700포인트 올랐잖아. 너 올해 돈 많이 벌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주변에 계실걸? 여러분들 주식한다면? 그죠? 근데 2,700포인트 오르는 동안에 모든 섹터, 모든 종목이 올랐습니까? 그렇지 않아. 2차전지나 자동차, 삼성전자를 들고 있었으면, 반도체 소비장을 들고 있었으면 시장이 올라오는 거 체감 못해요. 의약품 쪽도 양호했고, 선박 수출도 양호했고, 그죠? 화장품도 양호했고, 미용기기, 의료기기 수출도 양호했고. 그런데 그럼 누가 안 좋았냐? 자동차. 그죠? 자동차 작년에도 별로 안 좋았는데 올해도 4.4% 줄어든 62억 달러. 그죠? 자동차는 작년에 괜찮았지 참. 그죠? 2차전지가 작년에 안 좋았지.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4.4% 줄어들었어 전체적으로. 그죠? 자, 이제 자동차가 안 좋고 석유 제품, 석유화. 이게 경기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쪽이라 했잖아요. 제가 항상. 그죠? 그리고 20.9%, 20.8% 전년 동기 대비. 그죠? 거기다가 이제 저유가도 한몫 하는 거고. 유가가 7, 80불, 작년에 100불, 120불 간뭐 난리치던 부분이 올해는 뭡니까? 60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화학. 그죠? 거기에 뭡니까? 반도체 소비장.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였었단 말이야. 자, 그런 가운데에서 농수산식품은 5.5% 증가하고, 화장품도 전년 동일 대비 9.3% 증가하고, 그럼 화장품 산업 양호한 거죠? 그죠? 그럼 지역별로 보더라면 지역별로 보는데, 그 지역별로 봤을 때, 이게 이제 한눈에 보는 차트지. 그죠? 빨간 게 대중국. 중국도 8.4% 수출이 감소. 미국도 8.1% 감소. 그죠? 중국과 미국 다 감소가 됩니다.
중국은 경기가 안 좋아. 그래서 돈을 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뭐 회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죠? 미국의 견제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한 쉽게 뭡니까?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고, 미국은 관세의 영향, 이것 때문에 뭡니까? 이 4월부터 관세 뭐 이거 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2, 3월 달에 먼저 선수입을 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 5월 달 수출이 좀 안 좋은 영향도 있는데, 그죠? 품목별 흐름으로 봐선 자동차,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수출 비중이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크잖아. 그러니까 걔네가 안 좋은 거지 나머지 쪽이 안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화장품 수출 데이터 세부 국면이잖아. 그죠? 자, 근데 조선비지에 대문짝만하게 이 뉴스가 났더라고. 조선비지에 난 뉴스야. 실리콘트가 조선미니어 메디큐브에 해외 인기 없고 날고 있다. 매출 1조 클럽 전망. 이제 뒤늦게 뉴스가 또 나오고 이런 종뉴스가 나오는 거 좀 싫어하는데. 여하튼 경제신문 조선비지라는 데서 나온 이야기야.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실리콘트 유통 브랜드 중 가장 많은 매출 낸 건 조선미녀 22%. 이거 다 공부했던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뭐 해외, 특히 유럽에 문을 열고 지금 가고 있고 유럽의 성장률이 엄청나다라는 이야기도 공부했잖아, 다. 그죠? 그래서 실리콘트가 올해 실적이 뭡니까? 작년 6,907천억에서 올해 1조가 넘으면 30%가 넘는 성장이지 매출이. 그죠? 그잖아. 그리고 뭡니까? 영업이익은 이렇게 나온다면 50%가 넘는 성장이고 30% 넘는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50% 성장하는 쪽 라인을 그런 종목 쉽지 않아요. 섹터에.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화장품 전체의 데이터를 봅니다. 자, 화장품 아까 뭐라고요? 4월보다 조업일수가 2.5일 감소했다 그랬지? 4월 달보다 조업일수 기억하시지? 오케이? 자, 이론적으로 바라보면 제가 이제 계속 우리가 이걸 공략을 했잖아, 그지? 실적 발표하고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그죠? 그러면서 다시 샀잖아, 그지? 실적으로 보면 이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그지?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54,200원 이상 가야지 정상이야.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이 너무 좋다. 그지? 근데도 여기서 음봉을 맞았잖아. 그지? 무슨 얘기냐? 많이 올라오면 부담이 된다는 거지. 그지? 우리가 이제 월봉 쪽으로 딱 보면 이거 봐요. 그지? 월봉으로 지금 3개월, 그죠? 47%, 그 다음 30%, 그 다음 지금 12%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 그지? 죽었다 깨도 이제 공방이 치열해지다가 다시 또 올라가냐 하는 흐름을 갖고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월봉이 세 달 세게 올라오는 타이밍, 그 흐름에 실적이 있어서 올라오는 거긴 하지만 제가 일봉에서 이게 추세라 그랬잖아요. 상단, 그지? 이게 기본 추세인데, 그죠? 이게 기본 추세다. 이거 벗어났다. 벗어나면 새로운 추세가 간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이해돼요? 이런 추세로 바뀐다고. 그지? 왜 아까 58,000원에 안 팔았는지 알겠지? 이 추세로 가게 된단 말이야. 응? 이해되세요?